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이 나스닥 현물 시장은 나스닥이 상승 전환하면서 혼조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선물 시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발표된 유로존의 1분기 GDP 확정치는 전년 대비 5.4% 상승하면서 예측치와 이전치 대비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하면서 글로벌 성장률을 4.1%에서 2.9%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미 연준 통화정책 결정의 중요 시금석이 되는 또 CPI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시장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또 투자 솔루션이 궁금한 분들은 이번 한 시간도 끝까지 채널 고정하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또 선견 선생 마스터님 두 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두 분 또 지난주 토요일에 4년 만에 열리는 강연에 함께 하셨잖아요. 소감이 어떠셨는지 저 너무 궁금합니다. 먼저 선견 선생님 마스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굉장히 많이 와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말 네. 감사드리고요. 조금 이제 걱정은 했어요. 왜냐하면 시청률이 굉장히 우리가 높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코로나에서 전부 다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얼마나 와주실까라는 일단 조금 걱정은 했는데 예. 자리가 다 찼습니다. 오. 자리가 다 찰 만큼 굉장히 많이 와주셨고 예. 저희가 이제 원래 4시까지 강연을 하기로 했는데 네.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거의 이석이 없었거든요. 호응도가 너무 좋으셔서 5시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저희 아직 더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많이 받았고 해서 네. 이 자리를 벌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간 정말 이 애청자분들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라고 저도 전해 들었는데 해왕 마스터님은 어떠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뵈서 네. 좀 떨렸어요. 사실 떨렸는데 저는 정시간에 다 마쳤습니다. 네. 질문은 성견님께 다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즐거웠고 네.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채팅 많이 쳐주시는 분들도 직접 뵙고 네. 좀 얘기하는 시간이라 사실 굉장히 좀 뜻깊었어요. 그렇죠. 이 시간만은 저희 사실 정말 손꼽아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앞으로 뭐 성견님이나 저나 이제 좀 앞으로 오프 강연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나설 건데 네. 사실 내용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네. 좀 힘이 나는 시간이었는데 뭐 이번 달에도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지금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했지만 성견님도 이제 일정이 따로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팍팍 질문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강연에 또 참석하신 분들이나 시간이 되지 않아서 또 아쉽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질문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 중에 또 질문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세계은행이 올해 글로벌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했습니다. 골드는 달러 약세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와 러시아 원유 공급 중단에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ECB 통화 정책 회의를 앞두고 매파적 발표 가능성에 달러 대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53% 상승한 12,78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20% 상승한 온스당 1,85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0.65% 상승한 배럴당 12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35% 오른 1.07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또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가 하락 출발했지만 또 장 막판 들어서 힘을 내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또 오늘도 나스닥이 또 하락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먼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동일하게 매수 들어주셨네요. 오랜만에 또 같은 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먼저 해양마스터님부터 차트 보고 자리값 한번 짚어주시죠. 저부터 하나요? 네. 자, 일단은 지금 개장하고 나서 파동이 좀 올랐는데 네. 지금 좀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될 게 이제 포인트적인 공략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대기를 해보자. 이주의가 좀 강합니다. 포인트적인 공략에 있어서는. 지금 개장하고 나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기 고점 포인트를 일단 형성을 해야 돼요. 단기 고점.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웨이팅 하시고, 그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60분봉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한데 네. 지금 봉쇄에서 이제 MACD를 좀 집중을 해보시면 수급적인 부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난 6월 8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넘어갈 상황하고 좀 대비가 비슷할 가능, 전이라고 좀 대비가 비슷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을 측정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측정을. 근데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상승세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미비합니다. 예, 물가에 대한 안정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좀 오늘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밖에서 이제 저희 신세계 작가님과 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 예, 보고 계시나요, 작가님? 네. 왜 지금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를 좀 머뭇거리냐면은 사실 내용이 굉장히 좀 하드코어예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까 해요. 네. 일단 오늘 포지션 구축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상승세 유지 조건이 되나 단기 조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 포인트 고점이 나와야 됩니다. 고점이 나와야지 이제 채널링이 구축이 되면서 어떤 지지랑 저항 포인트를 체크할 수 있어요. 예, 이 부분을 좀 체크하고 들어가자. 이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단가상으로 보게 된다면은 12,700 단가에서 지지가 가장 어울려요. 사실 12,700 단가. 이 포인트 좀 집중을 해주시고 12,700에서 지지 받으면은 한 차례 매수 유효합니다. 지금부터 좀 할 얘기를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상승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이 상승을 가려면 여러분들 시장이 상승을 가려면 제가 제일 간단한 조건을 좀 얘기 드렸었거든요. 물가에 대한 하락률보다 국채 금리에 대한 하락률이 더 높아야 된다. 지금 시장이 좀 버티는 이유는 BI 물가가 최근에 다시 또 치기 시작했어요. 네. 국채 금리가 치면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 물가 하락률이 보다 국채 하락률이 더 높아야 되는데 국채 하락률이 높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힌트를 오늘 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힌트를. 자, 여러분들 이제 곧 6월에 뭐 하죠? 시청자분들, 우리 신세계 시청자분들 딱 나와야죠. 6월에 뭐 할까요?
좀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 강연회 때 제가 그 못다한 답변이 있거든요. 오늘 신세계에서 좀 해결해 드릴게요.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큐티 실행하죠. 여러분들, 자산 축소.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조금 하드코어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국채 매각하고 MBS 채권 매각하고 이 두 가지를 매각하죠. 자, 연준이 사들인다는 건 수요를 어느 정도 만족을 하지만 연준이 이거를 재입찰을 하지 않고 시장에 내포한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국채랑 MBS 채권에 대한 시장에 대한 공급량 증가죠. 자, 공급량 증가는 뭘까요? 가격 하락이죠. 그럼 국채 금리가 상승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회왕님, 그럼 회왕님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 국채 금리가 하락해야 시장이 상승한다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가격 하락, 금리 상승에 대한 요인 작용으로서 시장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요, 지금 연준이 뭘 준비하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거를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레포 자금이에요. 자, 간단하게 좀 정리하자면은 시중에 떠도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떠도는 현금. 내일 레포에 대한 의미를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시. 레포가 있고 역레포가 있어요. 레포는 뭐냐면은 이제 RP라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서 연준한테 국채를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행동이에요. 역레포는 뭐예요? 예. 오히려 국채를 주고, 그죠? 국채를 MF 시장에다 주고, 그리고 현금을 받아오는 행동이에요. 이게 좀 모순이 있어요. 연준의 모순이 여기서 좀 발생을 하는 게 뭐냐면, 달러들을 자기네들이 찍어내고 자기네들이 회수해요. 웃긴 상황이죠. 근데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적레포 자금이 쌓인다는 건 뭐냐면은, 자, 연준이 지금 무슨 뜻이냐. 앞으로 국채에 대한 매각을 이 역레포 자금에서, 그죠? 수요를 만족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금이. 자, 연준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시장이 또 하락하면 안 되거든요. 시장이 하락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만발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까지 강연에서 설명드리지는 않았어요. 내용이 너무 하드코어하기 때문에. 자, QT가 실행하면 시장에 대한 어떤 국채를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그럼 그 공급에 대한 어떤 국채에 대한 부분을 역레포 자금으로서 흡수시킨다. 이게 단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국채에 대한 어떤 매입, 수요 조건을 말도 안 되게 지금 만족시키네요. 이 차트가. 굉장히 간단하죠. 헷갈리실 거예요. 내일 제가 내용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일단 RRP에 대한 구조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차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뭐냐? 지금 미국에 떠도는 어떤 금융기관의 어떤 현금, 유동 자금이 넘쳐 흐른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SPR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은행은 돈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금융기관은 왠지 아세요? 대출 대비해가지고 상품 대비해서 현금을 많이 쌓아놓으면은 이자가 나가죠. 적자예요. 예. 그러면은 연준은 이 역레포 자금을 이용해갖고 오히려 이 하락을 유도하면서 국채에 대한 공급, 수요적인 부분을 이 자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QT가 실행되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MBS는 해당이 안 되겠죠. 예.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QT에서 하이라이트예요.
이거는 회의록 봐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자, 화면 좀 잠깐 내릴게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은 중요한 거는 지금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해야 된다는 조건이죠, 여러분들. 자, 지금 화면 볼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게 떨어져야지 증시가 오릅니다. 국채가 떨어져야 증시가 상승 전환이 들어가요. 여러분, 코스피 전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떨어져야 돼요. 이게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QT하면 반응 올 가능성 높다는 겁니다. QT하면은 시장의 국채 공급량이 늘어나는데요. 예, 영래포 자금이 쌓여 있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국채에 대한 수요는 이 자금으로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해지가 가능한 거죠. 수요를. 그러면 국채 금리에 대한 하락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국채 금리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물가 대비해 갖고 국채 금리 하락률이 많은 기록을 보인다면 와, 이거는 최상의 조건이죠, 여러분들. 정말. 그죠? 어렵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늘 PPT를 준비를 못했어요, 사실. 이거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1, 2, 3번으로 해갖고 이해를 도모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내일 정리해갖고 해야 되는 게 뭔지 제가 오늘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먼저 레포가 뭔지 설명을 드려야 되고 영레포가 뭔지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 해야 되는 행동이 지금 QT에 대한 부분이 영레포 자금으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그걸 설명드려야 되거든요, 순차적으로. 근데 우리가 항상 신세계에서 제가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은 결국 증시가 오르려면 물가 대비 하락률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상승 대비 하락폭이에요. 상승률 전월 대비 하락폭이에요. 하락률이 국채 하락률보다 낮아야 된다. 국채 금리 하락률이 더 높아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영래포에 대한 자금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기본적인 용어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 이 전개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그 준비가 미비한 점 굉장히 사실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내일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지금 시장은 금요일날 CPI 발표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CPI 발표가. 근데요, 여러분들, 제 기준은 이래요. 제 기준은. 잠깐 화면 내릴게요. 네. 이제 저는 왜냐면은 그때 강연회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혜왕님은 좀 마이웨이가 있대요. 내 갈 길만 갈란다. 네. 이 철학이 얘기가 있어요. 있다는. 네. 저는요,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연준은 긴축은 하잖아요. 긴축은 하잖아요. 금요일 날 CPI 발표가 뜨는데 사실 이제 CPI 발표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추가 긴축에 대한 가능성이죠. 추가 긴축에 대한 가능성. 근데 저는 진짜 나이스하게 이거를 영래포 자금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물가는 저는 상단에서 멈추기만 하면 된다는 주의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신세계를 보는 이유는 내일에 대한 증시는 어떻게 될까? 이게 무서우신 거죠. 그죠? 지금 저는요, 물가가 여러분들이 두려운 건 금요일날 CPI 값이 높게 나온다면 9월에 있을 FOMC 회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긴축 발언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능성 때문에 두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 또한 영래포 자금을 이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잘 교묘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연준이 이 CB와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MMF에 대한 구조 시장을 잘 짜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CB와는 다르게. 그러면은 연준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이 영래포라는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에 적합하게 채권 매입과 어떤 채권에 대한 유동화, 채권에 대한 금리 조절을 원활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또한
영래포 자금이 쌓여있다는 건 채권 금리를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그죠?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가 저는 단순하게 이번 주 예상치 8.3%잖아요. 이 내폭만 유지하면 된다는 조건이에요. 최고치만 안 넘으면 된다. 이전 최고치만 안 넘으면은 그만이다. 이주의가 강합니다. 아시겠죠? 금요일날 단기적인 유동성은 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을 시 그대로 어떻게 보면 매수 반등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고 상황이 만약에 금요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다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데 고점 돌파만 안 들어갈 시 그날은 웨이팅 하시고 어떤 지지값이 한 번 더 드러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사실 저는 매수에 대한 어떤 매집 과정이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하는 중입니다. 다만 그 명분이 필요해요. 일단 물가가 어떤 고점이 잡혔다는 그 분위기 세도와 이제 QT 실행으로 어떤 국채 금리에 대한 이제 파격적인 하락률을 기록하는 그 제스처가 필요한 거죠. 아시겠죠?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신세계에서 레포 이거 QT랑 연관성 굉장히 깊습니다. 영레포 이거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서 절대 안 해요. 서울경제에서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채가 떨어져야 시장이 상승한다. 따라서 연준은 2조 달러에 달하는 이 영레포 자금을 이용해서 국채 수요를 늘리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 국채 금리가 3%를 넘어섰다가 또 소폭 좀 숨고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또다시 지금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3%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해먹마스터님 말씀대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데도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5월 CPI 발표를 앞두고 또 투자자들께서는 계속 좀 시장을 계속 좀 관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5월 CPI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는 또 어떤 의견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성견 마스터님의 분석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CPI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사실은 그 해양 마스터님 들어오시기 전에 오늘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다 네. 말씀을 좀 하셨는데 무슨 내용일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밖에서 되게 궁금했는데 이 영레포를 라이브 방송에서 하실 줄은 몰랐고 내일 여러분들 준비해 오셔서 많이 들으시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이제 연준이 채권에 대한 공급을 늘리면 이 수요를 영레포 자금으로 빨아들인다.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인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지 않게 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하고요. 굉장히 대단한 이론이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I 얘기를 좀 하면 마스터님이 이제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영향이 많이 미칠 거다라고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차피 우리가 물가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사실은 뭐 2022년 이후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물가가 최고치로 지금 치닫는 상황인데 물가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이 됐다라고 제가 보는 입장인데 지금 5월 달에 조금 미묘하게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나스닥 미국 시장 분석해드리면서 조금 이따가 소개를 좀 해드리기는 할 건데 물가는 일단은 내려가는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기울기라고 하죠.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가 제 예상도 그렇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속도보다 굉장히 좀 느리고 지금 5월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이 또 많이 뛴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컨센서스는 8.3%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8.3% 이상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거든요. 8.3% 이상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뭐 8.4
아니면 8.5까지 만약에 찍는다라고 하면 시장은 좀 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제가 예상이 되고요. 나스닥 시장까지 지금 제가 조금 볼까요?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지표를 우리 강연회 때 제가 스토캐스틱에 대한 주식이 아닌 해외 선물에 대한 스토캐스틱 해석, 그리고 볼린저 밴드에 대한 주식이 아닌 해외 선물에 대한 해석, 일단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스토캐스틱 일단 활용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12,700 라인 일단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도 비슷합니다. 12,722 라인 정도 일단은 지지를 하면 매수 포인트였거든요. 일단 한 파동이 일단은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12,722 포인트 이 정도 지지를 하면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를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우리가 거래량이 터질 시점은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은 거래량이 터질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인 시장을 좀 보면요. 일봉을 좀 볼게요. 일봉을 보면 사실은 이게 지금 박스 횡보로 누워 있죠. 금요일 날 CPI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관망세로 조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분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르고 굉장히 많이 내린 것처럼 일단 보이지만 일봉으로 크게 보시면요, 여러분, 시장은 지금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시장 굉장히 많이 누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과 전저라인 요 박스 사이에서 시장은 오늘 내일 일단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CPI 발표 후에 뭐 매수 포지션이든지 매도 포지션이든지 시장은 다시 한번 흐름을 줄 겁니다. 흐름을 줄 거고요. 자, PPT 자료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자막으로 옐런 미 재무장관이 한 얘기들이 자막으로 좀 나갔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물론 이 얘기들은 제가 신세계에서 여러분들께 수차례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갈지 큰 그림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저께 옐런 재무장관이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을 좀 했는데요. 그 발언 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체크를 몇 가지 좀 할게요. 자,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적절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밑에 이제 코멘트를 몇 가지 달았는데, 자, 우리 복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펼 때는 두 가지 정책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통화 정책,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통화 정책. 두 번째가 재정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은 어디에서 쓰는 거죠? 예, 중앙은행에서 쓰는 거고요.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씁니까? 정부에서 쓰는 겁니다. 자, 당연히 옐런 같은 경우에는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에 대해서 피력을 한 것이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리 그리고 QT 등등 이런 것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재정 정책을 일단은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인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법인세 얘기. 자, 법인세 15%를 일단은 올릴 것이다. 자, 이게 연결돼 있는 건데요.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정부에서 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조세 정책이죠. 세입과 세출의 항목을 늘리고 줄이면서 우리가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이런 재정 정책을 일단 쓰게 됩니다. 이게 조세 정책. 두 번째가 이제 국채 발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규 국채 발행, 그래서 재정 정책 이렇게 두 가지 쓰고 있는데, 자, 재정 정책 일단은 좀 통화 정책을 좀 보면, 자, 재정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했었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공약으로 처음부터 당선될 때부터 그것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죠. 자,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죠. 법인세가 올려진다라는 것은 기업이 국가에 정부에 내야 될 세금이 많아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출 항목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자, 고정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로 계획을 했던 어떤 사업을 취소를 한다라거나 축소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사업체에 들어갔던 자금들을 회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업의 생산성에 대한 생산 활동이 줄어들게 되니까 사회 경제적으로는 위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내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저께 옐런이 금융위원회에서 발언한 취지는 첫 번째 재정 정책을 활발하게 펼침으로 시장 개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 거기에 연결돼서 법인세 15% 통과를 의회에 적극적으로 어저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으로 최종 목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 상무장관이 대중관세 철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일단 이렇게 그저께 또 얘기를 했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이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관세가 철폐된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의 경쟁력이 세질 겁니다. 자,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커지니까 중국 제품을 더 많이 사게 되겠죠. 자, 중국 제품을 더 많이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격에 대한 절대 수치는 낮아지게 돼서 이것 또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 바이든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반론 아닌 반론을 조금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 자, 첫 번째로 중국 제품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효과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0.04% 정도 이렇게 잡힌다라고 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종의 립서비스일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일단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지금 너무 미비한 효과다. 자, 두 번째로 그 법인세 15%에 대한 조세 정책을 제가 저저번 주인가요? 한 2주 전에 설명을 일단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안 쓰는 정책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조세 저항 때문에 그렇다. 자,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한 정책이 사실은 재정 정책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당장 내일부터 내가 버는 돈의 15%를 세금으로 떼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저항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 15%가 통과될지는 아직 조금 미지수이다. 조세 저항이 굉장히 극심하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옐런이 청문회 발언을 한 것 중에 이 CPI와 관련된 발언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반도체를 일단 언급을 했는데, 자, 여기에는 지금 적혀 있지는 않지만 반도체 얘기를 조금만 제가 해드릴게요. 자, 미국 CPI, 미국의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은 중고차 가격의 상승 때문이다라고 옐런이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저께. 자,
반도체 공급, 코로나 사태 이후로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작년이었죠. 작년부터 신차에 대한 수요가 어디로 옮겨갔다? 중고차에 대한 수요로 옮겨갔다. 자, 내가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동차를 활용해서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당장 자동차가 필요하지만 신차는 어떻게 돼요?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신차가 6개월, 6개월, 뭐 1년 있다가 신차를 내가 받게 된다. 근데 나는 지금 당장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고차를 사게 된다. 그래서 이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해서 거의 신차 가격만큼이나 중고차 가격이 올랐다. 이 중고차 가격의 상승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옐런이 직접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따라서 제가 저번 주에 마나임 지수라는 걸 일단 보여드렸는데요. 중고차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는 현상이 있으나, 자,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내려간다 하더라도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만 신차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중고차나 신차나 수요는 같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 자동차 가격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뭐가 문제냐? 자, 5월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4월은 그나마 유가가 굉장히 조금 안정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단 형성이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5월 같은 경우에는요, 유가가 많이 올랐고요. 지금 120달러 선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120달러 넘었죠. 지금 120달러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보다 더 많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떨어져야 하겠지만 8.3%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사실 제가 보거든요. 중고차와 유가가 문제였는데 중고차는 내려간다 하더라도 신차에 대한 수요 때문에 가격이 비슷할 것이다라고 하면 유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5월 달에. 자, 그래서 CPI는 8.3%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시장의 충격이 8.3% 이상으로 아마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옐런 미 재무장관 청문회를 통해서 이번 미국 시장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또 분석 들어봤습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께서도 덧붙일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CP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10일 굉장히 또 중요한 지표니까요. 이번 주 핵심 지표죠, 사실. 예. 네, 이번 주 굉장히 핵심 지표인데 저는 물가 그냥 얘기할게요. 네, 잡힐 것 같아요. 아, 간단하게 좀 정리할게요.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그런 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점보다는 확실하게 연준이 뭘 하려는지 의도가 너무 보이거든요. 네. 연준이, 보이세요? 네, 연준이 뭐 할까요? 네. MBS 채권에 대한 매각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국채보다 MBS를 매각을 우선시하는 이유는 네. 주택을 가격을 잡겠다는 거죠. 예. 예. 지금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가이던스에서 좀 그때 제가 핵심적으로 회의록에서 얘기한 거는 대부분의 위원이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위원이 MBS 채권 매각에 대해서 국채보다 우선시한다. 이거를 중점으로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50베이시스 포인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거는 제가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50베이시스 포인트가 다 나왔는데. 맞죠? 6월에 50베이시스 포인트고 7월에 50베이시스 포인트고 지금 뭔 얘기가 더 나와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제일 집중하고 있는 거는 QT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QT를 실제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 예정은 잡혀 있는데 과연 이번 FOMC에서는 MBS 채권에 대한 매각을 얼마나 더 중요시 여길 것인가 여기가 포커스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 MBS 채권에 대해서 매각을 더 중요시 한다는 거는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을 어떻게 보면은 완화 의도가 너무 뚜렷이 보인다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히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제 시장이랑은 좀 얘기가 다르겠죠. 시장은 뭔 얘기예요? 단순히 국채만 가지고 얘기하자 이주의예요, 저는. 여러분들. 국채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CPI가 상관없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전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다만 CPI가 예상치 내외로 움직이는 그냥 그림만 그려준다면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앞으로 쭉 찢을 거야, 쭉 내릴 거야, 이걸 만들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저는. 이번 CPI 발표가. 중요하죠, CPI 발표. 근데 CPI는 그 얘기가 있어요. 후행지표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자, 우리 BI 수치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자, 화면 좀 전화할게요. 네. 자, 우리 물가 지금 상황 보면은 BI 수치값 보면은 다시 한번 재반등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8.3%로 예상치가 나온 거고 여기서 이제 오늘 내일에서 하락률 좀 더 기록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그 그림이 나와주면 오히려 굉장히 나이스한 거예요. 그런다고 연준이 MBS 채권 매각 안 할까요? 이거 한단 말이에요. 왜냐? 완전히 잡아버려야 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증시에서? 물가 하락률보다 국채 하락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국채 하락률이. 국채도 매각하잖아요. 어쨌든. 재입 잘 안 하잖아요. 연준에서. 만기 채권에 도래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이건 공급 늘어나는데 이건 누가 만족하냐. 아까 영래포 그게 만족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수요 채워버리면은 국채 금리가 더 큰 하락률을 기록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물가보다 이제 물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현실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떨어지면 안 좋아요. 너무 많은 하락률을 기록하면. 뭐 그러진 않겠지만 국채 금리가 이렇게 팍 하고 아니 물가가 이렇게 팍 하락해봐요. 이게 증시에 좋을까요? 여러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안 좋아요 증시에. 어차피 긴축 중립금리는 2.75%까지 다 정해져 있는데 미국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버티기만 해야 돼요. 국채는 물가는. 근데 중요한 게 영래포 자금에서 얼마나 국채에 대한 이 수요를 니즈를 더 풍족하게 시켜줄 건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는 입장은. 왜냐? 증시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 힘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번에 QT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CPI 중요해요. 근데 만약 우선순위 따지자면은 저는 QT에 대해 좀 집중력을 부여하고 싶어요. 왜냐? QT에 대한 부분이 국채 금리에 영향을 너무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주로 포커스 담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CPI보단 BI 수치가 중요하고 BI가 오히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연출되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값을 안 가질 뿐이에요. 근데 이번 주 핵심 지표는 CPI가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들 QT에 좀 더 신경 써보세요. 좀 더 딥하게 이해하고 딥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럼 답이 보일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CNBC에서도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고용 증가세가 모두 피크 아웃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고, 이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역시도 주택 관련 수치를 제대로 반영해서 계산한 결과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역사적 정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워낙 지금 현재 고물가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해와 마스터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물가 정점론이 맞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볼 때는 물가보다는 국제 하락률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또 오일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을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은 오일이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배럴당 14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도 120달러 선 부근에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한 60%까지 오르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당일 투자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해왕 마스터님은 관망 들어주셨고 선견 마스터님께서는 매수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선견 마스터님부터 차트 보고 자리값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시간상으로는 네. 지표 발표 후에 재고 지표 발표 후에
여러분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큰 그림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조금 드렸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전고점을 칠 수 있는 그런 오름 차트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이론인데 지금 공급량이 늘지 않고 있죠. 증산을 해도 그게 아까 옐런 재무장관 얘기도 지금 나왔죠. 러시아의 공급을 퍼밋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요는 어차피 고정이 돼 있는 항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공급량이 가격이 다운될 만큼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가격이 다운되는데 지금 보면 증산도 그렇고 그런 조짐은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전인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30달러 선에 전고점을 이 상황이죠. 전고점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같은 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120달러 선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전고 라인을 치는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일 여기까지입니다. 네.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또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기존보다 50% 늘어난 증산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백약이 무효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 해영 마스터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시장 분석 한번 해주시죠. 저는 오히려 좀 기술적 분석에서 네.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좀 박스 랠리성이 오히려 좀 강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단순 박스 박스에 랠리성. 갇혀 있는 것으로 그렇죠. 보인다. 어떤 추세적인 모멘텀보다 어떤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기다림의 좀 연속 같아요. 사실 오히려 매수보다는 양방향성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열고 봐야 되는 좀 시장에 네. 전 맞다고 봐요. 사실 최근에 오펙 관련해서 이제 증산 효과를 벌였지만은 실제적인 어떤 시장에 대해서 공급량이 이전만 못하다. 실공급량이죠. 증산은 이만큼 했는데 실공급량은 어떻게 보면은 반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오도록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증산에 대한 효과 자체가 거의 없다 하고 무방할 정도죠.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든이 이제 사우디의 방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계획성을 짤 텐데 시장이 좀 이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어떤 결과치를. 네. 예. 뭐가 있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 이걸 좀 기다리는 장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유가라는 종목을 좀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접근하기보다고 어떤 결과치가 나오면 이런 유가 관련 시장은 갑작스럽게 뜨거든요. 네. 갑자기 내일 떠버려요. 상황이. 바이든이 뭐 어쩌고 사우디와 뭐 갑자기 진행.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장 방향이 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때 하나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고집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전 유가 관련해서는. 지금 무리할 필요가 없다. 단순하게. 예. 저는 그 부분을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일은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름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영 마스터님께서는 시장이 어떤 중요한 발표를 좀 계속해서 기다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시장과 관련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편안하게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참여하실 때 또 참여 번호는 0707 입력하고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